자, 그래서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다는 거는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다는 거는 영국은 아까 뭐가 국교로 누가 뭘 국교로 삼았어? 그 영국 국교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가 카톨릭. 가톨릭인데 가톨릭이랑 내용은 거의 비슷했는데 뭐만 다르냐면 가톨릭이 원래 대빵은 교황인데 영국에서는 가톨릭의 대빵이 교황이 아니라 영국 공화국이다. 그 영국 국교회야. 그래서 영국 이거 근데 개신교로 치긴 칩니다. 영국 성공회도 개신교로 쳐. 왜냐면 정통 가톨릭이 아니잖아. 근데 청교도 입장에서는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 청교도를 보면 뭐가 다르겠냐? 청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은 위계 사회를 인정을 안 한다고. 이해가요? 근데 지금 그 신한국 개척 이후에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고 있잖아. 도시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고 이 청교도 같은 개신교 같은 경우는 8명반 개신교들은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 상공업자들은 청교도가 많은데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왕의 권력을 부정할 거라고. 국교회 입장에서 어때? 패고 싶겠죠. 그래서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요거 청교도 혁명 이전에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으로 가는 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는 게 청교도 박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의 주도 세력은 다 계속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 상공업자들은 계속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영국 의회에 청교도들이 많아져. 이해가요? 시민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시민 계급의 대부분이 상공업자라고. 근데 아직 권력을 갖고 있는 왕당파입니다. 의회파들은 청교도들이 많아질 거고 왕당파에는 무슨 종교가 많겠냐지? 영국 국교회가 많겠지. 서로 이제 권력 가지고 비등하다 갈등을 벌이는 게 청교도 혁명이야. 그래서 이름이 의회파가 주도가 된 이 세력에 청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연도를 좀 외워둡시다. 청교도 혁명은 자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는 청교도들은 뭐라고? 사이비들. 인류 사이비들이 그 난을 일으킨 게 청교도 혁명이야. 괜찮죠? 명예혁명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류 사이비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명예혁명 때까지 똑같이 이 청교도들이 의회 주축이거든요. 1642로 돼 있지 않냐? 청교도 혁명에? 네. 1642 청교도 혁명 되고 명예혁명은 조금씩 없어졌던 그 청교도들이 아직도 남아있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네. 명예혁명 때는 1688입니다. 1642랑 1688하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1번은 청교도 혁명이고 8번은 미리 적어놔. 명예혁명입니다. 왜 명예혁명이냐면 여기는 청교도 혁명을 다른 말로 영국 내전이라고 부르거든. 의회파랑 왕당파로 나눠지고 지지고 엄청 격렬하게 싸웠어요. 근데 명예혁명 때는 의회파가 딱 들고 났을 때 왕이 그냥 도망쳤거든요. 바로.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린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명예롭게 혁명을 만들었다 해서 명예혁명이에요. 이것도 나온다.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청교도 혁명으로 나옵니다. 의회파와 왕당파의 싸움 이런 거. 자, 앞으로 나오는 모든 혁명들은 뭘로 일어날 거냐면 세금 걷는 문제 때문에 일어날 거야. 절대 왕정의 특은 뭐냐면 절대 왕정은 이전까지는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가지고 지방 영주들끼리 싸우는 소규모 전투의 주축이었어요. 전쟁의 주축. 근데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거지.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권력이 강화되고 싶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영역을 늘리고 싶잖아. 그렇지. 그래서 절대 왕가 그 마리아 테레지아랑 독일 그 프리드리 2세랑 슐레지안 지역을 두고 다투었던 것처럼 절대 왕정기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 국외적으로도 식민지 계층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원료를 싸게 사가지고 밖으로 비싸게 팔아서 무역 이득을 많이 얻고 싶잖아. 식민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식민지 전쟁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괜찮죠? 절대 왕정 특은 전쟁이 많이 난다는데 전쟁이 많이 나면은 이전에 없던 돈이 많이 들면 뭐가 필요해? 세금이 필요해. 그 세금을 이빠이 올릴 건데 누가 더 없겠니? 도시 상공업자들이 좀 돈이 많지. 얘네가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얘의 세금으로 왕권이 지탱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절대 왕권이 시민들은 세력이 가면 갈수록 세질 거예요. 산업화가 이루어질수록 얘네들이 권력이 세질 건데 돈을 버는 게 많을 건데 왕이 그냥 내가 내는 세금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부당한 세금을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전제가 안 나고. 그래서 들고 일하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괜찮니? 근데 이 세금 많이 걷는 왕들도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청교도 때, 혁명 때는 제 찰 1세라고 그러는데 제 찰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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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1세.
제찰 1세의 전제 정치라고 해요. 전제 정치. 그래서 1번, 2번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입니다. 제찰 1세. 미리 비교해서 적어봅시다. 9번은 찰제 2세이고 찰제 2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전제 정치입니다. 괜찮니? 그리고 그 얘기니 그 군주제의 반대말이 뭐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정치제도를. 군주제 반대말이 뭐예요? 설마 안 했지? 네. 공화제라고 해요. 공화제. 둘이 차이가 뭐예요? 군주제랑 공화제랑. 왕이 있는 체제를 군주제라고 그러고 왕이 없는 체제를 공화제라고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란 게 뭐야? 모든 대한민국은 민주 어? 공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다. 왜 우리나라 공화제야? 공화국이어서 공화국이어서지. 왜 우리가 공화국인데 그 대통령 때문에 민주주의. 왕이 없어서 공화제였냐? 아, 왕이 없어서. 국가의 수장을 군주제는 국가의 수장이 뭘로 계승되냐면 혈통에 따라 왕의 수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 아들내미가 내 왕위를 물려받으면 군주제 국가야.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 그래도 군주제 그래서 군주제 같은 느낌이지. 왜? 계승하고 있잖아. 계승하고. 군주제의 핵심은 왕권의 계승인데 오늘 혈통에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군주제를 안 하지. 근데 김씨 왕조라고 하잖아. 김씨 왕조라고 부르죠. 왜? 공화제의 특징은 왕이 혈통이 아니라 왕이 없고 시민들의 투표 같은 걸로 대표가 뽑혀야 돼. 그래서 그 왕이 없는 체제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투표에서 5년마다 바뀌잖아. 그래서 공화제 국왕으로. 괜찮지? 근데 군주제 중에서 왕이 지멋대로 한다. 이거를 전제라고 하는데 오로지 전자에 재단할 제자를 써요. 재단하다는 말은 옷을 재단한다 이렇게 하거든. 옷을 수치를 재고 옷을 자르고 이런 걸 재단한다 그래. 그럼 왕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수치를 재고 자를 수 있는 체제라고. 그냥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 군주제라고 해. 그냥 절대 왕정까지가 전제 군주제예요. 오케이? 그리고 동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왕정제가 군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전제 군주제 국가야. 근데 전제 군주제인데 왕이 있더라도 왕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허수아비로 얼굴 마담으로만 있는 군주제 국가들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입헌 군주제 국가. 입헌. 뭐에 따라 통치하는 거야? 법이 헌법 헌법. 법헌자를 쓰고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군주제가 입헌 군주제 국가야.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왕은 있는데 허수아비다. 러시아 러시아는 짜르가 있잖아. 대통령. 프랑스 러시아는 짜르가 없고 프랑스도 대통령이고. 영국이랑 일본은 일본 영국이랑 일본은 천황이 있고 영국은 지금 찰스 3세잖아. 왕이 있는 나라지. 근데 그 왕이 뭐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금을 거고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어. 실권이 없어. 실제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총리가 있어. 총리. 거기는 의원 내각제 국가라 가지고 의회 권력이 강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의회만 뽑고 국회의원만 뽑고 의원 내각제국에서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의 대빵이 총리가 돼. 그런 국가다. 그런 거를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해요. 조금 이따 영국에서 영국 명예혁명이 있는데 영국 명예혁명이 어떤 표현이라고 하냐면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입헌 군주제 국가예요. 괜찮지? 그리고 공화제도 둘로 나눠가지고 왕이 없으면 다 공화제거든요. 근데 왕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왕은 없지만 귀족들이 중심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화제 국가는 귀족 공화제 국가라고 그래요. 예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귀족 공화제도 몇 번 있었거든. 로마에서도 공화제 있었지 이런 거. 삼도 정치 이런 거 있었잖아.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아누스 그런 거 삼도 정치 할 때 또 공화제 국가예요. 왜? 왕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귀족 공화제.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화제지. 그리고 요 탕로혁명이랑 명예혁명 엄밀히 말해서 민주공화제는 용어를 안 써. 왜냐면 이 의회의 의원들이 전부 다 귀족 계층이 많아요. 도시상공업자 젠트리가 준귀족 계급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긴 한데 완전 시민들이 아니라고 준귀족 계급인 도시상공업자들이 청교도고 걔네를 젠트리라고 해요. 이 젠트리 계층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귀족 공화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 좀 없어 보이지. 귀족 공화제라 그러면 약간 좀 옛날 같아 보이잖아. 근데 우리 근대 시민혁명이니까 그냥 공화제 국가의 성립이라는 표현만 써요. 청교도혁명의 결과는 공화제 성립, 공화제 국가의 성립. 귀족이 아니라 왕이 없는데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나라를 운영하면 그걸 민주공화제 국가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은 그래서 어디가 될 거냐면 미국 독립혁명 결과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질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누가 독립하면서 세운 나라라고? 대통령. 아니 대통령을 선출하긴 하는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달았던 청교도들이 여기서 이제 청교도들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서 세운 나라잖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원래 귀족이나 왕이 없어.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귀족이나 왕이 없는데 식민지 정부에서 영국한테 독립을 하잖아. 그러면 그냥 다 일반 시민밖에 없으니까 시민들에 의한 국가가 된다고. 그래서 민주공화정이라는 표현은 미국 독립혁명 결과로 나온 거예요. 괜찮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안 어렵죠? 자, 정치 세계가 둘로 뭘로 하는? 군주제랑 공화제로 나누는데 군주제는 뭐라고 불러? 전제 입헌. 왕이 지멋대로 하면 전제 정치고 왕이 헌법에 따라 통치하면 입헌 군주제고. 그리고 공화제에서는 무슨 공화제? 귀족 중심의 귀족 공화제. 자, 정치세 둘로 뭐 있다고? 군주제 공화제. 군주제는 뭘로 하고? 전제 군주제가 입헌 군주제. 입헌. 공화제는 뭘로 한다고? 귀족 공화제야? 민주공화제야. 괜찮죠? 민주공화제. 자, 근데 요 시기는 둘 다 뭐냐면 제차 1세가 지 멋대로 하는 정치를 한 거야. 도시 상공업자 세력이 커졌는데 상공업자들이 원래 내던 세금보다 전쟁하니까 세금 갑자기 너무 빵 늘린 거지. 세금 더 내! 이러니까 그 반발로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금 더 내라를 여기서 뭘로 표현하냐면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전제 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찰스 2세,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름이 그 유럽의 이름 개수 자체가 동양권보다 이름 개수가 좀 작거든. 동양의 이름 개수는 한자 개수만큼 있어. 근데 한자가 엄청 많잖아. 근데 서양의 이름들은 주로 어디서 왔냐면 성경 이름 이런데 혹은 뭐 지역명 혹은 가지고 있던 직업 이런 걸로부터 이름이 많이 유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개수가 동양보다 좀 좀 제한된 개수를 가지는데 이때 당시 유행하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임스나 찰스가. 괜찮지? 그래서 찰스 3세가 지금 영국에서 2년 전에 즉위를 했잖아. 그거 할 때 앞에 왕들이 좀 안 좋게 간 왕들이거든. 얘도 전대정치로 나오고 얘도 전대정치로 나오잖아. 그래서 찰스 3세라는 이름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대요. 근데 원래 이름은 그냥 찰스니까 찰스 3세로 써답니다. 알 필요 없고 그런 거는.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여기는 좀 어렵게 살았어. 이게 이 왕이 계승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애들이고 그래서 지 멋대로 하긴 했는데 의외 눈치를 좀 본 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는 혁명이 안 일어나고 얘가 왕권을 주고 얘 아들이 얘고 얘 아들이 얘거든. 아니 그러니까 얘 아들 여긴 여기 동생. 그러니까 아들이 건데 얘네 둘이는 좀 왕이 되는 게 좀 힘들었고 여기는 그냥 아버지나 형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왕이 올라가지고 약간 좀 그게 없었지. 이런 되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지. 어려운 시기가 없다 보니까 의회랑 기싸움하면서 야씨 왜 말 안 들어 하다가 의회 그냥 반발해가지고 혁명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도 전쟁한다고 여기 절대 왕정 시기는 원래 전쟁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식민지 전쟁도 많고 여기 식민지 전쟁도 많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요 유럽 내부에서도 땅 따먹게 한다고 영역 늘린다고 전쟁이 많고 그래서 전쟁한다고 세금 더 내라 했는데 처음에는 청교도혁명은 뭐부터 나오냐면 문서부터 나와요. 이 혁명 하나마다 혁명 정신을 나타내는 문서가 하나씩 나온 거야. 근데 청교도혁명의 문서는 권리청원이라고 해요. 지금도 문서가 많이 나올 건데 잘 따라오세요.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청이지 좀 쉽지. 여기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입니다. 권리장전. 이 청원이라는 거는 청하고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청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게 권리장전은 여기 나오는데 권리장전은 권리를 보장한 글자라는 걸 써. 글자로 된 법전이야. 그러면 법전을 승인받았다는 거는 법전에 따라 왕이 통치한다는 얘기거든. 나중에 왕이 추대받아서 왕권 약해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 근데 법전을 승인받았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법 체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통치 체제가 법에 따라 통치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명예훼손 때는 권리장전 때문에 입헌 군주제가 나온 거예요. 괜찮지? 근데 여기는 그냥 청하고 원합니다라고 문서 쪼가리 드린 겁니다. 여기는 법전이고. 그래서 권리청원을 딱 먼저 찰스 1세한테 제출을 했거든. 제임스 1세, 찰스 1세니까 얘 주고 얘 등록하는 거라서 얘한테 했는데 찰스 1세가 세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는 좀 받고 얘랑 핵심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라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의 없이 앞으로는 세금 부과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권리청원을 제출해. 찰스 1세가 응 한 다음에 의회 해산해요. 알았다 하고 의회 해산하고 한동안 의회를 소집 안 하거든. 돈 그냥 없는데 아껴 쓰고 막 하다가 위에 또 스코틀랜드랑 전쟁한다고 돈이 갑자기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의회를 또 소집해. 또 소집하는데 야 너 이전에 권리청원 승인해놓고 왜 의회 해산해? 왜 일식해? 의회가 따졌겠지. 그럼 찰스 1세가 당연히 또 때리겠지. 그래서 거기에 때리는 거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 그래서 순서도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 역사 문제는 뭐가 나와? 기흥,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죠. 순서대로 이으시고. 근데 여기는 뭐가 순서가 빠르다? 권리청원이 순서가 빠르다.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이지. 그래서 문서 나오고 혁명 나오는데 여기는 나중에 명예혁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혁명 결과 왕이 바뀌었을 때 바뀐 왕한테 이 법전을 승인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이 나옵니다. 순서까지 기억해주죠. 괜찮죠? 청교도혁명. 그래서 청교도혁명, 권리청원. 그리고 이 청교도혁명 결과 찰스 1세는 왕이 목이 잘립니다. 왕이 목이 잘린댔죠. 시민혁명 때 왕이 목이 잘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제도가 뭘로 바뀌겠니? 왕이 없는 정치 제도다? 공화정이 들어서요. 근데 여기는 권리장전을 승인받았지. 다른 왕을 세운 다음에 법을 승인받는 거야. 입헌 군주제 국가겠지. 그래서 청교도혁명 결과는 공화정이 들어서는 거고 권리장전을 승인받은 결과는 입헌 군주제 국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 맥락을 따라오겠니? 이해가니? 여기 나오는 문서 이름, 혁명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순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우리 청교도혁명 결과 왕당파랑 의회파가 지지고 볶고 내전을 겪었다 그랬지. 누가 이겼냐면 의회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교도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 의회파에서 앞으로 왕이 목이 잘리고 나서 공화정이 이루어질 거거든. 프랑스 혁명도 똑같이 나올 건데 공화정이 이루어졌을 때 집권하는 집권자는 한 번도 공화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이전까지 전부 무슨 국가야? 전제군주주의 국가였어 이전에. 그래서 얘는 왕이 없어도 정치를 그러니까 왕정처럼 정치를 해. 공화정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회파의 수장이나 독재를 할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하면서 독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독재하는 사람 이름이 청교도혁명 의회파가 이겼을 때 의회파의 수장 이름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롬웰의 독재 정치가 이루어져요. 크롬웰 독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거든.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구글 크롬이지. 구글 크롬 그 아이콘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글 크롬 아이콘이 돼 있어. 이 가운데가 무슨 색깔인지 알고 혹시? 파란색이야. 가운데가 파란색이라고 구글 크롬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서 보여주지 몰랐는데 가운데 확인해 보면은 구글 크롬 가운데 아이콘이 색깔이 파란색이야. 그래서 파란색이야. 청교도혁명, 권리청원, 숙청, 크롬웰 다 청교도혁명 기업입니다. 여기는 청오입니다. 청교도혁명, 왕이 숙청, 권리청원이라고. 괜찮지? 그리고 처음에 나오니까 제찰 1세입니다. 1세 나오면 무조건 청교도혁명이고 2세 나오면 무조건 명예혁명이에요. 괜찮지? 그리고 크롬웰이 딱 독재하고 나서 왕처럼 한다 그랬지. 독재인데 경제 정책을 뭘 할 거냐면 보호무역 정책을 해. 원래 중상주의 정책의 기조가 보호무역이었지. 그래서 보호무역 하는데 얘가 내리는 보호무역 법이 키워드로 나와요. 크롬웰은.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랑 같이 이럽니다. 크롬웰의 항해조례야. 크롬웰의 항해조례. 항해법이라는 뜻이고 이때 당시 영국이랑 무역을 경쟁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세계 최초로 세운 나라야. 근데 영국이 1년 뒤에 인도 동인도 회사를 세웠거든요. 둘이 경쟁하던 시기라 가지고 네덜란드 국적의 선박은 무조건 영국 식민지나 혹은 영국과 교류할 수가 없어. 영국 국내로는 네덜란드 국적 선박은 절대 못 들어와가 항해법이야.
항해 조례 혹은 항해법. 누가 만들었다고? 크롬웰. 왕처럼 중상주의 무역을 한 거지. 의회파 수장이지만 쭉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쭉. 요까지만 보자 일단. 자, 1번은 청교도혁명이었고 2번 누구의 전제 정치라고? 제임스 찰스. 제찰 1세입니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청교도혁명의 발단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처음에 동원당을 했을 때 의회의 동의 받고 세금 올려주세요. 이걸 뭐라고? 무슨 문서? 권리청원이라고 한다. 3번이 권리청원입니다. 4번 그래서 권리청원 결과 한번 일심하고 의회에서 했다가 다시 세금 거들이 있을 때 다시 의회를 소집했다 그랬지. 그래서 왜 저번에 일심합니까? 따지니까 때려서 들고 일어난 게 청교도혁명이었다. 청교도혁명 4번이 청교도혁명. 그래서 청교도혁명 결과 찰스일제는 목이 잘렸다. 괜찮죠? 그래서 왕이 목이 잘렸으니까 무슨 정치인이 5번은? 공화정이야. 공화정. 좋아. 공화정입니다. 좋습니다. 공화정일 거고. 그래서 왕 목을 자르고 집권한 의회파의 수장 이름이 크롬웰이다. 6번이 크롬웰 독재입니다. 7번 크롬웰이 무슨 법? 항해조례라는 법을 선포해서 네덜란드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을 실시했다. 크롬웰도 사실은 왕이 되려고 그랬대요.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뭐 군사 계급 왕이 그때 찰스 1세가 만들었던 군부가 상비군 계층이겠지. 군사 쪽 정치 쪽 세력이 크롬웰이 왕이 그 반대해서 오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크롬웰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호국경이라고 나라를 지키는 높은 계급이다. 그래서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부여하고 자연사했습니다. 잘 살다가 자연사하고 사람들이 딱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오씨 청교도가 되게 금욕주의적이고 엄격하고 성경에 충실한 삶을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하지 마. 유튜브 감시 이런 거 때린 거야. 정책적으로. 게임 산업 억제 이런 거 하니까 죽고 나서 아이씨 독재 이런 거 할 바에 차라리 왕이 독재를 하면은 정당성이라도 있지. 정당성도 없는 애가 막 집권해가지고 독재하니까 차라리 왕정이 낫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망가 있었거든요. 찰스 2세 아들내미 찰스 2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 앉힙니다.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응응 해가지고 왕이 오르고 나서 이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의회 눈치를 좀 본다 그랬지. 여기는 그래서 잘 살다가 얘는 잘 늙어 죽고요. 여기 동생인 제임스 2세 같다 왕이 오르는데 얘는 좀 어려운 시기가 별로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서 막 또 세금을 그냥 때리는 거지. 그래서 또 청교도들이 들고 일어난 게 명예혁명이야. 여기는 전쟁이 없이 그냥 왕이 혁명 일어나자마자 북에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렸다? 명예혁명. 맞죠? 이 명예혁명을 이루고 나서 제임스 2세 딸내미입니다. 제임스 2세 딸내미인 메리라는 여자를 왕으로 앉혀요. 근데 메리 남편이 윌리엄 3세라는 유럽 본토의 네덜란드 쪽에 땅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같이 딸려와요. 근데 여자 혼자 왕 하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윌리엄도 유럽 대륙 쪽에서 세력이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얘네 둘이를 공동왕으로 주재해요.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 주제입니다. 명예로는 얼마예요?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 주제. 여기는 미음이잖아. 미음 여기도 미음이잖아. 그렇죠? 미음. 그리고 이 메리와 윌리엄한테 권리장들을 승인받는다. 그렇지? 얘는 추대된 왕이니까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겠죠. 추대된 왕이니까. 그래서 권력이 약하니까 그냥 신하들이 법대로 하세요. 서명하십시오 하니까 서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입헌군주제. 그렇죠? 그래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딱 명예혁명 들어가 이런 쪽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메리도 자연사거든. 근데 메리랑 윌리엄 사이에 후사가 없었어. 후사가 없어가지고 메리가 죽고 나서 윌리엄이 잠깐 통치하다 본다. 윌리엄은 그냥 후사 없이 죽고 나서 메리 동생이 즉위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앤 여왕이에요. 요까지. 앤 여왕은 뭐 하냐면 대영 제국의 비틀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대영 제국. 영국이 4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월드컵도 따라나가요. 영국 본토가 있고 옆에가 잉글랜드라는 지역이야. 근데 여기가 잉글랜드 지역이고, 여기는 아일랜드, 여기가 잉글랜드 지역이고, 여기를 웨일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아일랜드는 사실은 그 아일랜드인들 민족이 다른 켈트 민족의 땅인데 식민 통치하면서 영국인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북쪽만 영국 땅이거든. 북 아일랜드 지역이라고. 그래서 4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전까지 잉글랜드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켈틱들이 북쪽으로 쫓겨났는데 계속 지지고 보고 막 서로 싸우는 그 국가여서 지금도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국인이라는 그러니까 통합 영국 대영 제국인이라는 인식보다 스코틀랜드의 인식이 더 강한 나라 지역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상도인이거든. 나는 대한민국인이라는 관념이 경상도인이라는 관념보다 강한데 대한민국인보다 경상도인이라는 관념이 강한 지역들인 거지 여기는. 이해가? 근데 어쨌든 이게 대영 제국이라는 한 기틀로 묶인 게 이때요. 그래서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말하는 표현이 A형한테 나옵니다. 괜찮지? 자 9번은 8번이 명예혁명이었고 9번은 누구의 전쟁이시나? 제임스 찰스 2세. 아 찰스 2세가 먼저 여기는 제찰 1세고 여기는 찰 제2세입니다. 찰스 2세, 제임스 2세의 전쟁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을 거고 뭐 제 2세 2세에 들어가면은 명예혁명 때나 1세 2세에 들어가면 청교도혁명 때나 그 정도. 그래서 여기는 혁명 먼저다 문서 먼저다? 유현이? 네. 유현이 뒤에 하유. 하윤이 10번 뭐라고? 여기는 혁명 먼저다 문서 먼저다 명예혁명 때는 혁명이 먼저야 문서가 먼저야? 혁명. 혁명이 먼저야. 10번 무슨 혁명? 명예혁명. 명예혁명의 결과 누가 공동왕으로 추대됐다고?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공동왕으로 추대됐어요. 12번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한테 뭘 승인받는 거야 12번? 권리장전을 승인받는 거고 그래서 13번 무슨 정치체제로 바뀌는 거야? 법을 승인받았으니까 입헌 군주정이 되는 거죠. 입헌 군주 13번 입헌 군주정이고 그리고 14번 얘네들이 죽고 나서 누가 즉위했다? N 여왕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했고 N 여왕이 즉위하고 대영 제국이 수립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책을 한번 봅시다. 프린트 내준 거 괜찮은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교재 10페이지네. 10페이지. 아니구나. 중등 역사 1-2의 10페이지. 1번 청교도혁명인데 배경은 16세기, 17세기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다. 시민계급 급성장인데 이 시민계급을 뭐라 그런다 영국에서는? 젠틀이라고 그러죠. 젠틀이. 영국 신사가 뭐야? 영국 신사. 젠틀맨. 오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도시 상공업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르주아라는 멘트를 부를 거야. 부르주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젠트리의 세력, 준 귀족 계층인데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준 귀족 계층이라서 대부분 이 젠트리의 대부분이 누구다? 청교도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자,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전제 정치로 의회의 권리가 무시되고 청교도들이 탄압됐습니다. 의회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게 청교도 탄압이야. 왜냐하면 의회의 대다수가 청교도니까. 정해 봅시다. 아래쪽에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 전쟁한다고 돈 많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했다. 권리청원 밑에 봅시다. 권리청원 쏙쏙 영어에 있죠. 쏙쏙 영어에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권리장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혁명은 청교도혁명이든 명예혁명이든 핵심적인 내용은 돈 우리 허락받지 말고 세금 걷지 말라는 얘기야. 계속 잡세 같은 거 만드니까 국왕이 전쟁한다고 우리한테 상공업자한테 세금 걷지 말라는 거죠. 다시 쭉 돌아가서 전개로 다시 돌아갑니다. 권리청원을 제출해서 찰스 1세가 일시했다고 했지. 승리는 했는데 의회를 해산합니다. 의미가 없죠. 해산 후에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나중에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나서야 28년에 승인하고 나서 42년에 전쟁을 했잖아. 사이비니까 42년에 전쟁을 했으니까 14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재수집하는 거지. 근데 의회가 세금 부과를 반대하니까 찰스 2세가 의회를 탄압했다. 탄압하니까 의회파랑 왕당파랑 나눠가지고 서로 내전이 발생했다. 이거를 청교도혁명이라고 그러고 누가 이겼다? 의회파랑 왕당파 중에 의회파가 이겼다. 의회파의 수장이 누군데? 청교도들이지 다. 의회파의 수장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라고 했죠.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했고 결과는 찰스 1세가 목이 잘려요.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왕이 없으니까 무슨 정치체? 공화정이 수립되는. 크롬웰의 정치를 봅시다. 크롬웰의 정치는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야. 그래서 절제, 금욕 이런 거 강조한다 그랬지.
청교도 자체가 이름이 퓨리턴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 퓨리턴에서 그 맑은 우리는 종교인이다. 뭐랑 대비해서 부패한 카톨릭과 대비해서 맑은 종교인. 그래서 절제, 검약, 노동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이럴 거면 왕정이 낫지. 그래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앞서는 독재 정치 실시, 왕단파의 거점인 아일랜드를 정복했다. 유 아일랜드, 영국이 여기 있고 아일랜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정복했다. 아일랜드 정복하고 그리고 항해법 아까 했죠. 크로멜은 무슨 뭐만 나온다? 크로멜에 항해조례. 그 영국 산업보호법이랬지.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법이었고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겁니다. 그래서 크로멜 사후에는 왕정 복구되는 거죠. 찰스 2세로. 근데 찰스 2세가 이때까지는 좀 크로멜한테 계속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아들내미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막 쥐죽은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즉위하고도 의회 눈치를 좀 본다고 해. 명예혁명 배경은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입니다. 전개는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똑같아요. 세금 걷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한다.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의회가 권리 장전을 제정할 건데 자료 2번 봅니다. 오른쪽에 생생자료 자료 2번인데 요 문구를 통째로 다 외웁니다. 중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6조의 세 번째 거 의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책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 누구 허락 받는 거야? 받으라는 거예요? 의회 허락 받으라. 의회 권력 강화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지. 왜? 법을 누가 만드니까? 의회가 만드니까. 의회가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말을 듣고 하는 거야. 법에 따라서. 자료 설명을 보자. 영국 의회는 메리 여왕과 윌리엄 형사부터 권리 장전을 승인받았다. 권리 장전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국왕의 권력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정이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명예혁명 결과로 간다. 절대왕정은 붕괴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밑에 쭉 의회 중심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왕이 법이 아니라 이제 왕이 그 자기 마음이 아니라 법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국가지. 허수아비 국가죠. 허수아비. 자, 앤 여왕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병합, 위아래 합쳤다 그랬지. 그래서 대영제국의 기틀이 마련됐다. 앤 여왕 사후 이거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읽어만 봅시다. 독일 하노브공 조지 1세가 즉위했고 왕은 분리만화 통치하지 않는 나라 영국식 전통이 형성됐고 내각책임제가 시작됐다. 내각책임제는 행정부를 의회에서 구성한다는 걸 얘기해요. 이제 수상을 의회에서 꿀 거라고. 그러니까 왕 권력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게 명예혁명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문제 조금만 풀다 마칩시다. 여기까지.